잘못 그런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그런 거. 20년 가까이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있는 장수돌 침대. 장수 돌침대. 그 명성에 맞게 유사 상품도 정말 많습니다. 진짜 장수돌 침대는 어떻게 구별하죠? 진짜 장수돌 침대는 별이 5개입니다. 별이 5개. 이처럼 친근한 광고로 대중들에게 다가선 장수돌 침대는 섬김과 나눔의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중심에 최창환 회장과 장순옥 대표가 있다. 이들 부부는 장수산업의 회장과 부회장직을 맡아 기도하며 믿음의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지금이 있다고 고백하는 이들 부부의 삶과 성공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만나본다. 네, 이분 하면 별이 5개. 대한민국 돌침대의 대명사죠. 장수 돌침대. 장수산업의 최창환 회장님, 장순옥 대표님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별이 5개. 별이 5개. 오늘 별 달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은요, 저희가 그냥 편하게 우리 장로님, 예. 권사님으로 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돌침대 하면 뭐 한국을 넘어서 지금 세계로도. 아니 와, 더운 나라에서도 뭐 쓴다고. 그러니까요. 완전히 역발상이 그죠? 전 세계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요. 예. 하여튼 그 이제 미국 각 주에는 다 깔려 있고요. 네. 이제 중국도 거의 이제 각 성마다는 다 이제 저희 매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대단한데. 네. 원래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침대에서 자고 그러나요? 이런 돌침대 자나요? 그렇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온돌 문화가 이제 장강 이남은 없어요. 예, 그런데 상해로 이제 저희가 한 15년 전에 그 사업장을 글로 들어가서 이 광동성까지도 침대를 다 저희 침대를 많이 씁니다. 와. 아주 더운 곳이죠. 네. 그런데도 예, 예. 필요하죠. 예, 예. 아니 근데 그래서 참 그 돌침대가 더운 지역에 들어간다. 이게 역발상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 사업은 돈이 있는 곳이 많이 팔린다. 그래서 돈이 있군요. 예, 돈이 있습니다. 거기 마카오 앞이고, 예, 이거 홍콩 앞이기 때문에 광동성이 그 하얼빈 그 추운 데보다 더 많이 팔려요. 그래서 제가 그 조사해 보니까 뭐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누적 수출액만 1천만 불 돌파. 1,000보면 아주 큰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제 대표로 계신 우리 권사님 함께 나와주셨는데 부부가 기업을 운영한다. 어떨지 궁금해요. 네. 잘 됩니까? 부부끼리 하시면. 장로님. 없었으면 안 될 존재죠. 저는 사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그 광고에서 완전 히트였잖아요. 별이 5개. 그 안에 어떤 스토리가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있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그 모든 별들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모든 것을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두 분의 대담한 프로필! 네, 프로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모든 스토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부터 하겠습니다. 성명 최창환. 자신은 농고를 졸업하고 대학은 해병대를 나왔으며 유학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노동자로 3년간 공부했다고 하는 최창환 장로님은 1979년 장순옥 여사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를 하지 못해 건강이 악화된 아내를 위해 5년 기능을 가진 돌침대를 개발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어 1992년 정식으로 돌침대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 케이블 TV 홈쇼핑 채널이 개국되면서 업계 최초로 방송 1시간 만에 7억 원 어마어마한 매출 신기록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특히 별이 5개 광고를 통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2010년 소비자가 뽑은 신뢰 브랜드 대상까지 승승장구하셨는데요. 이제는 유럽과 아시아에 한국의 돌침대를 널리 알리고 있는 이분 바로 최창환 장로님 회장님이십니다. 와. 자, 두 번째 권사님. 네, 우리 장로님을 있게 한
장순옥 권사님의 프로필 공개합니다. 두 분은 기차 안에서 만나 운명, 와, 그래요? 그래요? 운명 같은 사랑으로 이어지셨다고 하는데요. 창한 씨를 만나고 부부의 연을 맺은 순옥 씨.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로 간 남편 때문에 홀로 두 아이를 낳아 키우던 중 건강이 나빠지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의 지극한 사랑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미래지향적이며 꿈이 큰 남편을 도와 장수 돌침대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는데요. 기도와 선교로 가정과 직장, 고객과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 바로 여기 있는 장순옥 권사님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기차 안에서 만나셨대요? 아니 최강건이 나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스토리가 대단해요. 4월 1일 날 결혼 36주년 기념인데요. 네. 저희들이 만우절날 결혼했잖아요. 아, 그러셨어요. 4월 안될 1일. 뻔했는데. 그런데 열차에서 있던 그 옆에 서 있던 그 처녀가 22살. 네. 이제 우리 장순옥 우리 권사였는데요. 10번째 만나는 날이 약혼식까지 다 포함해서 결혼식 날이에요. 그러니까 해병대는 진짜 열차를 타고 갔으니까 그 속도만큼 빠르겠네요. 10번 만날 때 결혼식 날 양가 부모님 모시고 결혼했어요. 우리 장모님은 화끈하신데요. 딱 만났을 때 반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빛이 좀 나셨나요, 우리 권사님?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부산에 피서열차 갔다 오다가 만났어요. 이야, 피서지에서. 네네네. 피서지 생긴 일이네. 어떻게 접근을 하셨나요, 우리 장로님께서? 피서열차가 만차였어요. 아주 만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술 취한 사람이 좀 다가오길래 조금 더 들다선 자리가 요 이제 옆에 남편 옆에 서 있다. 그러니까 그 한 칸만 더 가든 덜 가도 우리 인연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짝이라는 거는 그 열차 속에서도 앉은 사람도 아니고 옆에 서 있는 사람인데 그 처제가 서 있길래 옆에다 앉혔어요. 네. 이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 앉으시고 저는 앉아 있고. 서 계시고 네. 서 있고 그럼 바꿔야죠. 그때는 모르는 처녀니까. 그럼 아주 멋있어요. 그렇습니다. 낭만적이잖아요. 아우, 로맨틱한데요. 우리 장로님은 아까 대담한 프로필을 쭉 이어보니까 뭐 아니, 대학은 해병대당. 네, 해병대 나오시고 유학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 그렇죠. 진짜 좋은 대 나오셨네. 네. 사우디아라비아. 그럼요.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저도 강의할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역의 고등학교 같은데 강의를 할 시간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그때 이제 오면은 잘려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어거지로 시키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는.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공부를 부모님이 아무리 해라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러면 애들이 잠이 번쩍 깨요. 가장 좋은 얘기네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약사예요. 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아버지 말을 잘 들었으면 지금 약사죠.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말을 지독히 안 듣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다 보니까 지금은 회장까지 됐잖아요. 근데 말 잘 듣는 동생들은 지금 다 약사예요. 그래서 부모님 말도 그냥 안 듣는 놈은 그냥 내비두고. 방송 나가면 안 되긴 한데. 아니, 우리 방황하는 꿈을 못 찾는 10대들에게는 그러니까 굉장한. 애들이요. 붕어빵 교육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울더라고요. 우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그랬어요, 제가. 맞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고생 많이 하셨다고요. 많이 했죠. 계산사 하셨나요? 예, 저는 계산사 충주 살았는데. 제가 충주농고 나왔습니다. 충주농고 농가입니다. 옛날에 실업고등학교지.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 이제 그게 이제 발달해서 그래도 농고가 돼서 네. 제가 농가 나왔습니다. 그 그랬구나. 충주가 고향이시네요. 그쪽에 인물들이 많으시네요. 우리 장로님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아버님이 이 북한에서 네. 오셨어요. 그 당시에 원산 도립병원의 약제과장을 하셨는데요. 그 이제 흥남부대에서 가족들하고 헤어져서 이제 잠시 피난을 오신다고 이제 넘어오셨는데 어떻게 충북 계산까지 왔는데 당시에 그 홍역이 굉장해서 네. 그 자기 의수를 가지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애들을 살리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이제 거기 자리 잡게 됐고 어머니를 만나서 저를 낳는데
어머니가 6살에 돌아가셨어요. 아유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새어머니가 우리 대처승이라고 이 큰 외갓집이 절이에요. 예, 거기에서 이제 넷째 딸이 우리 어머니로 오셨을 때 지금도 이 세상에서 첫 기억이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하고 네. 그 목탁을 사가지고 시집으로 오신 어머님 생각이 내 인생의 첫 기억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게 진짜 장로님 지금 웃으면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충격이고 힘드셨을까요? 어려웠죠, 상당히. 예. 그러면 그 새어머님하고는 어떻게 생활은 잘 하셨어요? 아유, 어려웠어요. 우리 어머니 성격이 원초적인 성격이에요.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논 자식 좋고 그냥 나는 보면은 야, 난 너만 보면 답답하다. 좀 나갈 수 없냐고 이렇게 하는. 근데 그 8살이고 이럴 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지금은 이제 어머님은 이제 가까이 모시고 또 동생들도 우리 회사 와서 사장을 하고 다 이제 이렇게 잘 지내는데 그런데 그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를 대학교를 보냈으면 아마 대통령은 했을 거다. 아니 근데 이제 인정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양육해 주신 새어머님의 원초적인 양육법이 그렇죠. 이 카리스마 연단을 있는 시킨 거예요. 장로님을 만드신 나중에 거예요. 그냥 해병대 기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해병대까지 가고 이러는 거는요 보통 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못 가요. 사실은 당시. 근데 정말 고생 많이 그 하셨어요. 사실 6살 때 친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렇게 새롭게 환경이 어머니가 바뀌고 그럴 때 참 그립기도 하고 힘들었을 텐데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얼굴 기억도 없어요. 친어머니는요? 그런데 전혀 없고 돌아가시는 날 그 소식 이제 그것만 기억에 있고 어머니 오시는 날 그러고 나서는 항상 이제 그 쫓겨나는 거 이제 그 쫓겨나도 항상 빨가벗 껴서 쫓아내고 이러는 거 또 외가가 한 오리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리라면 한 2km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혼나서 거기를 쫓아가면은 거기서 지게작대기로 내쫓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으라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쫓겨나면은 시골 마을에서는 어느 집도 문을 꼭 닫고 나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래서 굴뚝 끌어안고도 자보고 정말 여름 같으면 친구들이 막 놀다가 다 집에 들어가면은 그렇죠. 그 들마루에서 혼자 별을 보면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밤에 별을 보거나 숲에서 갈대를 이렇게 서서 보는 게 아니라 누워서 항상 보는 그러한 어린 시절이 많았죠. 그러니까 혼자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감성이 풍부해지고 그래서 요즘은 이 광고 카피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이럴 때 이 감성의 시대에서는 제가 딱 맞는 그때 딱 별을 보고 갈 때 누워서 시를 쓰셔야 되겠어요. 정말 저 아주 그 감성이 잘해요. 있으시죠. 그리고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예, 아주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해병대 출신이니까 책 안 읽을 것 같은데 그죠? 책을 참 많이 읽었죠.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 학교 다니면서도 도서관에 있는 그 철학책, 그러니까 루소의 에밀이라든가 아울렐리우스의 사생록 이런 거를 그 어릴 때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멘토는 뭐 이어령 교수나 안병옥 교수 그 어릴 때 그래도 그분들 책이 나오면 다 읽고 루소의 에밀이나 이런 거는 지금 이제 한번 생각이나 사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요 복잡하더라고요. 뭐지 그래서 아니 갑자기 우리 장로님의 이미지가 바뀌어요. 별이 5 이러실 때라 루소 에밀을 얘기해가지고. 아니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그 밤에 그 별을 바라보고. 얼마나 심적으로 네. 외로우시고 갈 때 누워가지고 별을 세울 때 요셉이 생각나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의 삶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또 놀라운 일들을 또 저는 우리 그 장로님 원래 이렇게 호탕하신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주시는 어떤 웃음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두 분이 그렇게 기차에서 만나셨어요. 예, 그렇죠. 근데 어떻게 결혼 후로까지 연결이 됐나요? 그 제가 어머니가 없었잖아요. 그 만나니까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그 새어머니 밑에서 있으니까 바로 이게 그냥 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 어머니가 없는 같은 마음. 아예 그래서- 아무것도 이렇게 이쁘신데 아유, 진짜 미인이시네.
이세계신데 아무것도 안 보고 별이 5 경고. 아주 멋진 만남이에요, 그죠? 그래도 우리 권사님은 장로님께 어쨌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딱 끌리는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면이 마음에 드셨어요? 네, 그때도 이렇게 지금처럼 아주 그냥 패기가 많았죠. 확실하고. 네, 사탕하셨군요. 네. 책임질 수 있겠구나, 이 사람. 네, 그리고 이제 꿈을 또 한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네. 본인은 그 스위스식 빨간 지붕을 집을 짓고 스위스식. 교회 다니면서 네.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옆에는 폭스바겐 놓고 빨간 폭스바겐. 빨간. 이게 바라보면 네. 지금 벌써 가지시고 믿음으로. 그 꿈 얘기 듣고 네. 또 이제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는 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장로님이 아주 구체적이시네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죠. 제가 네. 농고를 나왔으니까 이 농가는 그 신돈이 올 때도 국화꽃을 어떻게 피울 수 있는가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과수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한쪽에는 온갖 가실수를 심고 한쪽에는 그 소나 이런 걸 그리고서는 이 사일록 그 사료 놓는 걸 사일록이라는데 그것도 빨간 지붕. 몰라요. 그 빨간 지붕. 그 사료 넣는 걸 아주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또 집도 스위스식으로 이제 카렌다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네. 빨갛게 칠하고 연못을 파고 구름다리 놓고 옆에다 폭스바겐을 빨갛게 그려놓고. 상상이 되시죠? 네. 그리고 이 과실나무 있는 데는 밑에다가 벤치라도 놓는 여유로움을 가진 거죠. 그래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그냥 막말로 요즘 그냥 쉽게 단답으로 하는 것 같으면은 꿈이 뭐야 이러면 나 농사져 이러면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거예요. 뭐 얘기를 하면은 설명을 보통이 아니셨어요, 장로님. 고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고수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모든 게 자동차도 빨갛고 이러한 것이 아마 그때의 그 모지른 꿈이 모든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이래 폭스바겐도 보면. 타보셨겠네요. 근데 안 어울려요 타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장로님 지금 저 넥타이 색깔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도 빨갛고 그 꿈을 이뤄주신 것 해병대도 같습니다. 빨갛고.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뭐 한 부부가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 또 힘든 이야기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삶을 또 질문을 통해서 요목조목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극장 신문 쉽다. 10가지 질문을 나눠서 두 분께 드릴 거예요. OX 때로는 세모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10답입니다. 우리 장로님, 나는 스님이 될 뻔했다? 맞습니다. 예. 네. 나는 돈 벌려고 돌침대를 만들었다? 아니죠. 네. 중동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예, 맞습니다. 와. 홈쇼핑이 나를 살렸다? 맞습니다. 예. 난 항상 꿈을 꾼다? 맞습니다. 오늘도 꿉니다. 우리 아내 권사님. 골프 네. 회원권 대신 교회를 택했다. 네. 권사님. 예. 네. 여자는 집안일만 해야 한다. 아니에요. 남편이 내 꿈을 이루어 주었다. 네. 우리 회사 구내식당은 자랑할 만하다. 없어요. 구내식. 영어는 못해도 수화는 잘한다. 그건 장로님 말씀이시죠. 네. 아니 근데 장로님 스님이 될 뻔하셨다고요? 네, 그렇죠. 어떤 이야기예요? 그 아마 집사람이 고지고대로 아들 하는 거를 이렇게 다 잃으면은 아마 매일 우리 아들도 얻어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일 터지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경제적인 그 저기가 없는 거예요. 독립이. 그렇죠. 돈 얻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가만히 지게지고 지고 댕기고 이래가면서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정말 돈이 얻기가 힘들었어요. 그 전에 등록금인데 그런데 그거를 그래도 눈물로다가 해서 간신히 얻었는데 이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중에 달이 난간에 앉아서 그 돈을 달빛에서 물로다가 다 떠내려 보냈어요. 한 장. 아유. 내려가면은 또 출렁출렁하고 내려가서 달빛에 안 보이면 또 한 장. 울면서. 정말 그렇게 돈을 물로다가 보내는 그 철학을 어릴 때 겪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낮에 아침에 이제 버스를 이제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들어오는 차 나가는 차가 있는데 그 황당함,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 평소에 이제 산을 즐기니까
그 치악산 쪽으로 이제 해서 가서 그 가니까 이제 고민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저녁 때쯤 됐어요. 올라가니까 이제 평소에 안면이 있는 분이에요. 항상 다니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있으려고 왔습니다. 나를 좀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리겠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바가지 거치 이런 데다가 쌀을 들고 이렇게 나오시다가 내일 아침에 오라고. 그냥 거기서 단호하게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오라고. 그런데 내리가 갖고 민가에서 자면서 밤새도록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전 철학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네. 이게 현실의 도피냐 어쩌냐 뭐 이래가면서 그 길로 안 올라가고 다시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거기서 그 이튿날 갔으면 그분이 그러니까 하루 저녁 생각할 시간을 준 것 같아요. 그 스님 감사한데요.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스님 감사한데요. 그래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내려오라고. 네. 근데 그 길로 안 가고선 다시 세상으로 가서 공부하고 이래갖고 해병대를 가게 됐죠. 사회 또 일찍 진출하셨나요? 그렇죠. 저는 군에 가기 전에도 그 해병대 지원을 해놓고요. 이제 졸업하고 그 농사도 짓고 그리고 또 이 우리 그 저수지 막는 공사장에서 하숙을 하면서 당시에 그냥 돌짐도 짓고 때도 떠다가 입히고 이런 걸 일을 잘하니까 반장이 돼가지고 그런 거 하다가 군에를 갔죠. 그러니까 일찍 그 당시에 노가다라 그러죠. 그거 경험을 해서 그 노가다에 있는 분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마음속으로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내중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때 그 중장비가 제일 편했어요. 그래 중장비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로 가게 되는 아주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구나. 아니 저는 우리 장로님 해병대랑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해병대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근데 왜 해병대 하셨어요? 아니 그게 해병대는 이제 지원을 해놨죠. 왜냐하면 남들이 다 대학교 가니까 아예 대자가 붙은 데는 해병대니까 야, 처음 들어봅니다. 정말 저는 대학교 가는 기분으로 갔고 네. 거기서 그 어려울 때도 막 바닷물 속에 겨울에 집어넣고 이래도요. 와. 정말 내가 이것을 견디는데요. 그때는 그냥 내가 단답형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데 네. 거기서는 뭐가 생기는가 하면 막 그걸 못 참는 나. 그것도 못 참느냐고 막 그냥 견디는 나. 그걸 지켜보는 나. 이 3인칭이 그 해병대에서 생긴 거예요. 와. 지금 인생을 살면서 그걸 항상 이제는 이 주님으로 이제 바뀌었지만은 아멘. 이 속에 주님이 계시지만 그전에는 제 3의 그 지켜보는 그 내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거를. 그거를 해병대에서 만들어냈죠. 우리 장로님 시인이세요. 굉장히 철학적이세요. 못 참는 나, 지켜보는 나. 그러셨군요. 돌침대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뭐 돈 벌려고 만드신 건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집사람이 너무 아팠어요. 뭐 아기 낳고 아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산후조리를 못하고 당시에 결혼할 때 약간의 이 피부병이 네. 약간 동그랗게 있었던 게 있었어요. 동그랗게. 그런데 이게 바로 첫날 밤에 애가 이제 생겨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져도 이 또 모성애는 그렇잖아요. 약을 안 쓰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애를 놓고 나서 이제 그 이걸 치료를 받으러 댕기는데 그러니까 친정에 가서 해도 사실 어머님이 그 친어머니가 아니시잖아. 그러니까 오빠네 집에서 하는데 거기도 차가운 냉골이야. 가보니까 그런 데서 그 이제 그 치료를 받으면서 그 멀리 대구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중에 거기서 바람이 들었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 건강한 사람이 거기에서 그냥 완전히 심장이 대구셨군요. 폐인이 네, 됐죠. 품이에요. 품이. 네네네. 아, 대통령. 그때 80년도가 아주 추위가 왔을 때예요. 굉장히 근데 치료를 고생했어요. 받으러 이게 팔이 완전히 이랬으니까 이렇게 헐었으니까 전 나환자가 된 줄 알았어요. 대구 칠곡에 가면 음성 나환자 치료하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를 병원을 댕기면서 한 보름간 이렇게 아기 놓자마자 바로 댕겼으니까 그걸 몰랐잖아요. 나이 24살 뭐 알겠어요. 그때 이제 옷을 많이 안 입고 이제 올케가 해주니까 다니다 보니까 찬바람이 들어간 거죠. 아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걸어오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그냥 뭐라고 표현을 못했어요. 이렇게 아프던 게 이제
장로님은 어떻게 계셨어요? 이제 이 공장 가동 시켜놓고 아랍에 갔다 오면 아들이 나지고 와가지고 또 가동 시키고 갔다 오면 딸이 나지고. 아니 공장을 점검을 하셔야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러면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돌침대를 힌트를 얻으신 거예요? 이제 산후조리를 못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걸레도 못 짜고 일어서서 오래 있지도 못하고 그래 아주 중증 환자죠. 그 이 초 같은 데다가 이렇게 손을 항상 네네. 담궈 놓고선 이렇게 파라핀, 네네. 그 네. 파라핀이라 그러죠. 그런 치료를 계속 받고 이래도 이 잠을 잘 땐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니까 고무줄을 이렇게 이 넓적다리에 이렇게 댕겨놨다가 이렇게 풀르면은 그 피가 내려가는 걸 느끼고 이제 이런 정도의 환자였어요. 이 자도 그냥 못 자잖아요. 네. 묶어놓고 풀어주고 또 이 뭐를 다리라도 꼭 얹어놔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건 대단한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혈액순환에는 뜨끈뜨끈한 것이 좋다 그래서 이 돌찜질기를 하나 봤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옛날에는 이 속을 달구고 이러는데 뭐 이 앞에 이제 간암이나 이런 거는 기와장을 달고서 뭐 이렇게 한다 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누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 가서 니크롬손을 하고 용두동에서 삐꾸라이트에다가 구멍을 파서 조절기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잡하게 해서 방바닥에 까는 걸 만들었죠. 네. 그래서 정말 제 혼자 이 밥을 먹어도 꼭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준 그러한 그 온열이 있는 그 침대가 네. 지금 이렇게 든든한. 그러니까 사랑으로. 와 모든 걸 이루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보고 느끼고 나를 위해서 만든 거다 이제 이런 걸 해서 이 사업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동참을 처음서부터 했어요. 네. 그래 지금은 거의 혼자 거의 운영하다시피 하고. 예. 그러고 나서 우리 권사님이 많이 회복되시고 그럼요. 그걸 또 계기로 예, 사업이 됐고. 돌침대가 시작된 예, 거예요. 예.